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고랭지, 배추, 또 무와 대파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요, 4월 29일부터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에 내년부터 판매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가입 기간을 살펴보면요. 고랭지 배추는 강원, 강릉, 삼척, 정선, 태백, 평창에서 6월 21일까지 가입 가능하고요. 고랭지무는 강릉, 정선, 평창, 홍천에서 6월 28일까지, 대파는 전남, 진도, 신안에서 5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보험 기간은요, 이 파종 정식 완료일부터 수확 개시 시점까지인데요. 단 고랭지무는 7월 31일까지 파종을 완료해야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가 배추, 무와 같은 노지 채소까지 확대된 이유가 바로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피해가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올 봄에도 이상저온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작물도 있고요. 다가올 여름에는 태풍, 가뭄 등의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좀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목할 농산물은요, 열무와 사과, 그리고 고사리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가락동 36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과일 880톤, 과일과채 1,837톤, 일반 채소 4,843톤 들어왔습니다. 총 7,56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 69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양배추부터 보겠습니다. 211.2톤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16.6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5.4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양배추 8kg 상품 기준 평균가 3,550원입니다. 최고가는 3,700원, 최저가는 3,3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3,399원이었는데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151원 상승하면서 오늘 평균가는 3,550원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상황을 보겠습니다. 4월 29일 가격이 2,978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타다가 5월 1일대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시 상승했습니다. 오늘 가격 3,550원입니다. 네, 이번엔 호박입니다. 263.2톤 기록됐습니다. 어제는 250.6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12.6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1,200원입니다. 최고가 12,000원, 최저가는 1,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평균가 11,200원인데요. 어제는 1,878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22원 더 오른 평균가네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시죠. 4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27일 가격 1033원이었고요. 4월 29일 가격은 11,495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5월 1일 이후부터는 소폭이지만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11,200원입니다. 네, 상추입니다. 93.5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6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보다 7.6톤 더 증가했습니다. 네, 상추 적폭이 4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9,891원,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는 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7,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9,800원대까지 상승세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2,732원 오르면서 9,89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5월 1일 6,487원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어제 이후 기점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9,89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천시 1,600원의 최고가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남양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9,88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품목은 부추입니다. 93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98.53톤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물량 5.4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영양부추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743원입니다. 최고가는 800원, 최저가는 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753원이었고요. 오늘은 743원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는 10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영양부추 150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4월 말일까지는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4월 27일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628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때 상승세 나타내면서 824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이 기간 중에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은 74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영양부추입니다. 연천군이 8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평균가는 경기 광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72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지 보겠습니다. 7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4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20.16톤 더 증가했습니다. 가지 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6,892원, 최고가는 19,0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17,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324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보면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5월 1일 가격 17,217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소폭 하락세 나타내면서 오늘은 16,8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가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중에서 2만 원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요. 평균가는 여주시였습니다. 15,56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열무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열무 148.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11.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3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열무 4kg 상품 기준 평균가 8,108원입니다. 최고가 8,900원, 최저가는 7,4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는 6,800원대였는데 시세 많이 올랐습니다. 1,237원 더 상승하면서 8,108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겠습니다. 4월 27일 7,400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4월 30일 9,8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8,9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열무 경기 포천시가 5,48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기 남양주시 4,190원이고요. 네, 경기 구리시는 5,921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8,9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평균가는 구리시가 가장 높았네요. 5,92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열무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금요일이고요. 내일부터 좀 월요일까지 좀 긴 연휴가 지금 시작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평소의 어떤 금요일보다도 지금 조금 다른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오늘 가락동에서 처음으로 살펴볼 채소가 바로 날이 따뜻해지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열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예, 한국청가에서 지금 시금치, 열무, 얼갈이, 단 엽채류를 경매하고 있는 장재균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처음 가락동 365에 출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어떻게 방송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이런 인터뷰를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전혀 긴장을 안 하세요, 근데요. 네? 생방송인데. 원래 이게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이제 생방송처럼 경매를 하니까요. 네.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만큼이나 요즘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것에 또 익숙하신 분들이 경매사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뭐 연휴가 좀 뭐랄까 좀 길어요, 이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금요일보다도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른 모습인데 열무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 채소의 경매 분위기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4월 달부터 시세 하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엽채류나 지금 뭐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좀 시세가 2년 대비해서는 지금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공휴일이나 빨간 날이 좀 많다 보니까 납품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주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좀 시세 약세가 이어지다가 어제 엊그제는 좀 시세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아우, 네.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경매사님 최근에 엽채류 가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맞습니다. 네, 너무 좀 뚝 떨어져서 정말 산지에서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하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연휴 앞두고 좀 좋은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가장 중요한 우리 열무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솔직히 열무 경매하시면서 열무는 좀 많이 드세요? 뭐 네, 평소에는 즐겨 먹지는 않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품목을 하다 보니까 네. 좀 의무적으로 좀 먹는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경매사님이 집어주는 그 열무가 진짜 맛있는 열무더라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늘의 들어온 양일 텐데 어떻게 좀 반입량은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현재 경매는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금요일이다 보니까 정확한 반입량이 지금 현재까지는 집계는 안 되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약 한 10톤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전일 한 가락시장 기준에서 147톤이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한 10톤에서 뭐 많이는 한 20톤은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이제 조금 줄어든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좀 줄어드는 이유가 지금 이맘때도 막 이런 엽채류들이 좀 많이 나올 시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전날에 너무 많이 반입된 상황 때문인가요? 아무래도 엊그제 수요일 경매에서요 단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시세가 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사실 좀 홍수출하한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좀 판매 상황이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주말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좀 전체적인 반입량은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예.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실 이제 엽채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열무대도 곧 8시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국 각지에서요, 지금 우리 농산물들 가득 싣고서 지금 막 차들이 반입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간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원래. 네, 예, 오, 반입이 원래 제일 많이 될 때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세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양이 좀 줄어서 좀 시세를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사실 지금 뭐 전반적인 상황이 판매 상황이 잘 된 편이 아닙니다 오늘요. 그리고 이제 어제 엊그제 좀 일시적으로 좀 많이 오른 면이 있어가지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제 대비해서는 전일 대비해서는 뭐 단당 한 400원에서 많이는 한 700원까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엽채류 가격이 사실 좀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네네. 네, 작년 동기간 대비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또 좀 차이를 보이죠? 동기간 대비해서 일단 반입량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예년 대비해서는 지금 뭐 전체적인 뭐 납품 물량이나 발주량, 지방 발주나 뭐 중소형 판매 시판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년보다는 지금 시세들은 뭐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열무가 우리가 고가의 작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00원 정도 떨어졌다 하는 거는 산지에서 정말 힘든 가격대거든요. 사실 산지에서 조금 더 힘 받을 수 있는 가격대가 되려면은 한 어느 정도 좀 형성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박스비, 그다음에 자재비, 그다음에 뭐 운임비나 여기 법인으로 출하한다 하면 출하 수수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단당 한 800원에서 900원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그 정도 단
단가가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주분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네, 날씨 따뜻해지면서요. 방송 보시는 소비자 여러분들 열무 당장 사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가격이 700원대인데 적어도 900원은 나와줘야만이 그나마 산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라고 하거든요. 지금 어떤 지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열무 같은 경우는 이쪽 서울 근교, 일산, 파주, 남양주, 그다음에 뭐 포천 이쪽에서 이제 경기 근교에서요. 시설하우스 재배에 대해서 출하됩니다. 지금. 네. 자, 뭐 주로 이제 경기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열무를 갖고 오셨는데 보면서 좀 좋은 품질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최상위 품위의 물건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뭐냐 평균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열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가 크면 안 되고요. 단 묶음을 해서 출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1.5kg 정도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장은 30cm에서 35cm 정도가 적당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열무 자체가 너무 이게 줄기가 단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좀 연하면서 줄기가 곱게 붓고 그다음에 대가 통통하고 잎도 좀 고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택이 좀 진한 게 신선도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열무가 좀 좋은 열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뭐 이런 열무들이 대부분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지금 요즘에 품위들이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품위가 좀 좋은 열무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럴 때 맛있는 열무 좀 많이 사서 우리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참고로 요즘 입맛 없을 때 진짜 열무 그 물김치 해가지고 거기다 참기름 넣고 고추장 넣고 쓱쓱 비벼서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열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전해드리고 있고요. 더불어서요. 지금 다음 주 시세가 좀 걱정이 되는데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일단은 반입량은 이번 주 기준에서는 다음 주가 아마 더 늘 것으로 예상돼요. 지금 이제 낮 기온이 지금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생육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입량은 좀 금주보다는 좀 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음 주 휴일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인 소비는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시에는 좀 하락세 예상합니다. 다음 주도요. 네. 그래도 좀 후반으로 갈수록 열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는 조금 소폭 하락인 예, 거죠? 소폭 하락세 예상입니다. 네, 예. 너무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경매사님. 그렇죠. 네. 뭐 최대한 뭐 안 떨어지게 좀 열심히 저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경매사님 딱 이 표정만 봐도 우리 중도매인들이 아유 좀 주춤하려다가 구매하게끔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 갖고 계세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경매할 때는 착하게? 경매할 때는 그러니까 뭐 경매대에 올라가면은 모든 경매사가 그러겠지만은 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 어떻게 바뀌나요? 아무래도 왜냐면 이제 물건을 보고 이제 시세가 이제 그때그때 형성이 되다 보니까요. 좀 많이 좀 집중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하주들의 그 열심히 키워서 보내주신 물건을 팔아드리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죠. 맞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대신해서 오늘 열심히 지금 경매 바로 들어가셔야 되죠? 예. 지금 이제 8시 경매니까요. 네. 이거 인터뷰 끝나면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 예, 그럼 예. 서둘러서 오늘 좋은 경매 해주시고 좋은 가격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금 이어서 인터뷰 후에 우리 경매사님이 바로 또 경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바로 옆체류가 지금부터 지금 한켠에서는 계속 지금 경매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열무 시세가요 작년에 비해서 좀 한 400~500원 정도 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우리 열무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경화 팟캐스터 소식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농산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의 위태석 연구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채소 바로 뭐 봄김치, 여름김치로 사랑받는 열무입니다. 먼저 열무의 연중 소비율은 어떤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선 그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 조사를 한 것을 보면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에요. 그 열무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17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한 74% 수준 정도, 그러니까 26% 소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감소했고요. 열무 소비는 보통 3월 달부터 쭉 이제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6월 달 정도면 피크에 도달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6월 이후에는 10월까지는 서서히 소비가 감소하다가 11월부터 이제 그 다음 연도까지는 거의 소비가 없는 뭐 이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열무 소비 자체는 감소하고 있는데 열무 김치 소비는 늘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만큼 결과적으로 이제 소재 중심보다는 가공 외식용 쪽에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매년 소비는 줄고 있지만 가공 외식용 소비는 늘고 있다라고 네.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열무 구매자의 특징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열무 소비는 이제 그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30대 이하하고 이제 40대 감소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크고요. 네. 50대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이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 전업주보다는 이제 취업주부의 구입 빈도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네.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요리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제 취업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무 소비가 더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좀 더 간편하게 열무를 소비할 수 있도록 소재보다는 좀 가공품 판매를 강화하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들이 열무를 주로 구입하는 곳은 어딘가요? 예, 소비자가 주로 이제 열무를 네. 많이 구입하는 데는 슈퍼마켓하고 이제 전통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곳에서 열무를 구매하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네네. 나타납니다. 다만 이제 대형마트하고 전통시장의 구매 빈도가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기준으로 봤을 때 2010년도보다 한 54% 수준으로 줄었고요. 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 33% 수준으로 줄어든 이런 경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뭐 소비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시농업 지역입니다. 열무 생산으로 한창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고양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호팀에서 원예작물을 담당하고 있는 문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고양에서 한창 좀 열무를 생산 중인데요. 고양시 열무 재배 현황부터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고양시 열무는 현재 고양시 전 지역에서 걸쳐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엽채류는 연작장애로 인해서 열무만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열무, 쑥갓, 대파 등을 돌려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18년 기준으로 119헥타 2,970톤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전 지역에 걸쳐서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그럼 특히 열무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을 꼽자면 어디일까요? 현재 고양시는 한강 지류를 끼고 있고 토질과 기후가 열무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고양시 관산동, 내유동, 구산동 등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이점이 있어서 열무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출하를 하는 여러 도매 시장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저장 기간이 짧은 열무를 재배하기 좋은 조건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고양 열무만의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현재 고양시 열무는 토양에 철분과 망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밑대가 굵고 특유의 아삭함과 쉽게 물러지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열무 김치를 담갔을 때 보다 오랫동안 아삭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무를 담갔을 때 국물이 시원하여서 열무 김치국수 등으로 요리를 해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이렇게 좋은 열무를 재배하고 계신데요. 이 농가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채소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생산비 대비 열무값이 저렴하여 그 소득 문제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무는 김치로 가장 소비가 많이 되는 작물인데요. 네. 국민들의 식단 변화와 특히 그 20, 30대 젊은 층의 식습관 변화로 인해서 김치의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엽채류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열무 소비량이 줄어들면서 열무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생산 자재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양 열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의 고품질 열무 생산 기술 지원이나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연령대 소비자들을 잡기 위해서 좀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고양 열무 재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엽채류 재배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연작장애입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를 방지하고 농산물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농가 현장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된 PLS 제도를 농가가 잘 실천하여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열무는 보통 여름에 많이 먹는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여름도 물론 맛있게 즐길 수 있지만 죽의 아삭한 질감을 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아삭한 열무를 봄내 한껏 느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죠. 농업인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열무 생산 관련해서 우수 사례가 있다면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예, 뭐 무엇보다 농사를 잘 지어야 되겠죠. 네, 특히 이제 경기도 파주에 있는 열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농가는 열무 농사만 약 한 3.3헥타 정도 한 10,000평 가까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요. 특히 이제 그 좋은 품질의 열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얼갈이하고 갓하고 시금치를 돌려짓기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서 연작 피해가 거의 없는 농가고요. 특히 이제 이 농가의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수확 작업 같은 경우랑 이렇게 상품화할 때 단을 묶는 작업을 할 때 사람을 고용해 쓰는데 좀 고용 방식이 좀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수확 작업을 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부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데 이제 단 묶기 작업을 할 때만큼은 항상 상시 고용으로 쓰는 분만 항상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농가들보다 단 묶음이 아주 철저하게 잘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 되면 이제 열무를 이렇게 묶으면 단 묶음 부분이 쉽게 짓무르기 쉬운데요. 이 농가 같은 경우에 짓무르는 게 대부분 이제 겉잎들이 이렇게 녹으면서 짓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겉잎들을 되게 철저하게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생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확 이후의 작업을 철저하게 잘하는 것도 좋은 시세를 받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용 방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만큼 좀 세세하게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무 소비 동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멜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5.69톤 반입됐고요. 어제 21.97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7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머스크멜론 8kg 중품 기준 평균가 18,59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22,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8,000원대, 오늘은 18,5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517원 가격 상승했네요.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4월 27일을 보시면 27,086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자, 이 가격이 28일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29일 17,807원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18,591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18,952원에 거래됐고요. 충남 부여군 21,858원이었습니다. 전남 곡성군은 2491원입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자, 나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4만 원, 평균가 26,06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359톤 들어왔고요. 어제 264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94톤 정도 증가했네요. 대저 토마토 보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33,35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4만 원, 최저가 3만 원이었고요. 자, 어제 33,800원대, 오늘은 33,300원대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538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4월 27일이 가장 낮았네요. 25,596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 가격 33,893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조금 하락한 가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부산 강서구 26,406원에 거래됐고요. 경남 김해시는 22,725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보죠. 부산 강서구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57,000원, 평균가 26,406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50톤 정도 들어왔고요. 어제 53톤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2톤 정도 감소했네요. 배 신고 품종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5753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 65,000원, 최저가 4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53,300원대, 오늘 57,7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388원 상승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죠. 경기 안성시 4890원이었고요. 충남 천안시는 48,847원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32.3톤 들어왔고요. 자, 어제는 11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9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과 미얀마 10kg 투품 기준 평균가 42,15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45,000원, 최저가 4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3만 원대였는데요. 오늘 많이 올랐네요. 42,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어제보다 11,483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5월의 첫날에는 46,405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하루 만에 3만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오늘 4만 원대 회복했습니다. 42,150원이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올해 가격이 더 높죠. 하지만 4월 18일경에 지난해 가격이 살짝 높았고요. 이후에 좀 올해 가격이 상승하면서 4월 22일 지난해와 격차를 좀 벌였습니다. 57,395원까지 찍었고 이후에 오늘 가격 보시면 42,15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48,000원, 평균가 36,15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부사 품종 보겠습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29,82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35,000원, 최저가 27,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42,000원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9,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12,80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균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4월 27일이 가장 낮았는데요. 25,000원이었고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자, 어제 가격이 42,629원까지 상승했고요. 하루 만에 29,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대체적으로 올해 가격이 계속해서 높습니다. 4월 18일 보시면 지난해와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43,188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오늘 가격 보시면 29,820원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청송군이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5만 원, 평균가 26,705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과일 사과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현재 저장사과 출하 시기인데 이 시기에 농가에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예, 사과는 이제 대체적으로 공급량도 이제 안정되어 있고 가격도 이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도에 고온기의 피해가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품위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일부 경도가 이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도 시장에 좀 섞여서 출하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따라서 저장 사과를 출하할 때는 우선 그 경도 문제가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선별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방금 전에 그래프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은 이제 소비량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만 홍수 출하를 해도 가격이 폭락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출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농가가 독자적인 판단으로 출하하기보다는 시장에 있는 경매사하고 좀 상의를 해서 출하 계획을 좀 세우고 그 계획에 기반해서 농산물 안정적으로 사과를 출하하려면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같이 소비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이제 주로 주말 쪽에 수요가 좀 집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수요가 좀 몰려서 시세가 좀 양호하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출하할 때 좀 더 고려하셔서 조절을 해나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시세가 높다라는 점 출하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과 연중 소비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예, 사과는 일반적으로 이제 설 명절이 있는 이제 1월이나 2월에 소비가 많다가 그 이후에 7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름 사과가 시작되는 한 8월 정도부터 9월, 10월 정도에 피크에 달했다가요.
다시 12월까지 이제 소비가 감소되는 이런 패턴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여름철에 소비되는 사과의 비중은 조금 늘고 겨울철에 소비되는 사과의 비중은 조금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사과 품종별로 유통 현황은 어떤가요? 예, 현재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이제 사과 품종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부사라고도 하고 후지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런 부사 품종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런 부사 품종의 이제 변이계로 착색이 좀 잘 되는 신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품종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7년도에 가락시장에 지금 출하되고 있는 기준으로 보면 부사가 27.7%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후지계 변이 품종이 부사계 변이 품종이 이제 미시마라는 품종이 25.8% 정도 차지하고 네. 있고요. 네. 추석 때 주로 나오는 홍로라는 사과가 19.1% 정도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사과는 7월 중순경부터 이제 일명 우리가 아오리라고 하듯 청사과라고도 부르기도 한데 네, 원래는 네. 스가루라는 게 정식 명칭인데요. 네. 이게 출하가 시작이 되고 8월 중순부터 이제 홍로가 출하된 다음에 10월 중순 이후부터 익년 7월까지는 주로 후지하고 후지계 변이 품종이 이제 출하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사과는 품종별로 재배 면적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이제 소비 추세도 많이 변하고 있고 또 기후 변화를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도 점점 진행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응한 이제 품종 새로운 품종을 도입한다거나 재배 기술을 좀 개선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소비 추세가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최근 사과 소비 패턴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사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증가해 왔어요. 네. 그런데 2015년도에 1인당 소비량이 한 11.4kg 정도로 정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네.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사과 구입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과일의 소비가 좀 다양화되면서 과일 소비가 다른 품종의 이제 품목으로 일부 분산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과 같은 건 좀 후식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집에서 이제 요즘에 식사들을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식사 횟수가 줄면서 사과 소비량까지 감소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대응책들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저녁 식사하고 그다음에 과일로 후식을 또 먹었잖아요. 일반적으로 특히나 사과를 많이 사과를 먹었죠. 많이 먹었죠. 네. 근데 언젠가부터는 진짜 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특히나 뭐 그렇습니다. 외식하고 나서도 집에 먹고 과일 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가 참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많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네. 5월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이번에 외식하고 좀 들어오셔서 도란도란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과 이야기를 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있죠. 바로 경상북도 청송군입니다.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청송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기술 담당을 맡고 있는 홍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과하면 청송, 또 청송하면 사과라고 네. 부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청송의 사과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고 또 첫 출하 시기 언제쯤일까요? 예, 지금은 이제 사과꽃이 이제 피고 이제 수분이 되는 시기고요. 네. 저희들 청송군의 주력 품종인 후지는 10월 중하순경에 첫 출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그 외 조중생 사과는 7월 말 8월 초부터 출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과 작황은 대화일이 평년과 좀 비슷하고 생育상황은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청송군의 사과 재배 현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저희들 청송 사과 현황은 우리 사과 재배 면적은 한 3,340헥타 정도가 되고요. 네. 농가 수는 한 3,800여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량은 한 6만 2천 톤으로 전국의 한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 다른 사과 주산지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우리 청송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올해 청송사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이 사과 브랜드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7년 연속 대상이라는 쾌거를 안았는데 좀 이렇게 명성 높은 청송사과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아주 감사한 말씀이고요. 네. 이 청송사과의 특별한 점은 한마디로 하면은 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 높은 농민들의 재배 기술하고 사과 재배 농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주 육질이 치밀하고 높은 당도에 거기다가 적합한 산도로서 우리 맛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깊은 청송사과의 맛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 모든 것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송사과를 최고의 사과로 만드는 과수 농가분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판매와 홍보에도 좀 색다른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판로 개척을 위해서 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우리 청송군은 매년 대도시 홍보라든가 이 소비자 초청, 또 유통 회사를 통한 판매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작년에는 우리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송사과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게 대규모 홍보 행사를 실시해가지고 아주 호응이 좋았고요. 특히나 젊은 청년과 장년층부터 청송사과의 특별함을 인정받는 자리가 되었다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최근 저희들 4월에 우리 청송군과 중국 수천시 간의 농업교류 양해 강서 조인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네네. 이 협약의 목적은요, 우리 청송사과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기반 확충이 주 목적이고 중국인들의 사과 선호도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향후 사과 수출로 지금의 국민사과 청송사과를 넘어서 청송사과 세계사과를 만드는 발판을 삼아가지고 우리 청송사과의 새로운 도약과 더불어 새로운 노후 소득 창출에 기여하자는 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저희 가락동 36으로 청송 사과에 대한 소식 자주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위태석 연구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취업주부들이 좀 선호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사과 가공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가공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예, 요즘에 이제 사과 가공 제품 같은 거는 주로 이제 30대 주부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과 소비액 중에서 차지하는 이제 가공품의 비중을 보면 2010년도는 2.35% 정도였었는데 2017년도에 4.35% 정도로 좀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사과 가공품은 사과즙이나 주스 이런 것들은 좀 사과 주스 같은 경우는 좀 줄고 사과청 같은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렇게 과자처럼 먹을 수 있는 사과 말랭이 같은 소비들도 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사과 가공품을 소비하는 연령층이 이제 주로 20에서 50대 정도의 청장년층이 41.4%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이제 미취학 아동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가공품 소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휴대하기 편리하다, 특히 이제 먹기 편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세척이나 뭐 이렇게 절단한다거나 하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공품을 그냥 먹을 수 있으,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보호자가 일일이 이렇게 먹여주지 않아도 그냥 지 스스로가 잘 알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의성도 이제 가공품을 좀 늘리는 이유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사과의 생산과 소비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요. 바로 이 좀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할 정도로 영양분이 많다고 하죠. 바로 고사리입니다. 자, 오늘 경매 상황 어땠는지 가락동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아 팜캐스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경아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코트, 가락동의 마스코트 하면 이경화라면요. 바로 가락동의 지킴이 하면 바로 이분입니다. 네. 농협 가락동 관장 지킴이 경매사 오상균입니다. 네. 아니, 경매사님, 근데 지킴이라는 이걸 불러달라는데 이게 좋아요? 계속 여기만 지키고 있는데? 누군가는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또 지키고 있는 게 또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또 이게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항상 좀 지키고 있겠습니다.
너무 지키셔가지고 이 친구들보다도 너무 흰머리가 빨리 찾아왔어요 지금요. 네, 맞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사실 최근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 채소 포함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볼 게 바로 삼나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고사리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고사리 이야기 고사리. 좀 나눠봐야 될 텐데 네. 이번 한 주 고사리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부산이가 분위기가 아주 날씨를 좀 표현해 주신다면. 네. 날씨로 네. 날씨로 표현하면 아주 화창하다, 매우 화창하다. 예. 아주 좋은 고사리가 아주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폈다. 잠시 구름도 없이 그냥 매우 화창. 매우 화창. 네. 자, 매우 화창이라는 분위기 따라서 뭐 한 주의 이제 끝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예. 오늘 반입 양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어느 정도 양이 들어왔어요? 네, 반입량은 전주 일평균 대비 한 47% 감소한 한 1.4톤 정도가 반입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요 시기에는요, 좀 반입량이 좀 정말 좀 늘어나는 시기인데 네. 줄어들었단 말이죠. 네. 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번 주에 좀 매기가 조금 사실 안 좋았었고 이번 이제 비도 좀 왔었고 이번 주초에 이제 고사리 같은 경우는 재배보다는 자연 채취량이 많은데 어떤 일기 영향은 많이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자연 일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물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산지에 좀 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좀 출하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었던 것 같고요. 자, 뭐 반입량이 줄어들면서도 살짝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치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화창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화창한 경락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전주는 이제 6,000원에서 10,000원대 형성이 됐는데 네. 이번 주에는 14,000원에서 18,000원대 특수한 건 2만 원까지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말 그대로 지금 그냥 화창한 가격대입니다. 네, 가격이 맞습니다. 그냥 꽁충 뛰었어요. 네, 네. 18,000원, 그러니까 최고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나요? 그래서 최고가는 어제 같은 경우에 21,500원까지 경우가 됐었어요. 사실은. 2만 원이 그건 이제 넘었어요. 특수한 예.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이제 경아 씨가 물어보니까 네. 최고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21,500원까지 경락이 됐었습니다. 아니 걔는 어떻게 생긴 고사리길래 그렇게 좋은 가격을 받으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 고사리는 뭐 기계에서 이렇게 찍어낸 것처럼 어쩜 우리 한결같이 똑같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고. 누가 봐도 아 이게 정말 좋다 눈에 확 들어오는 고사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품질이 좋으면 좋은 시세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출하 지역 한번 짚어주세요. 네, 출출하 지역은 이제 제주 지역은 마무리가 됐고요. 주로 이제 지리산 인근인 저쪽 남해하고 하동 쪽에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남부지방에서 중북부지방으로 좀 이렇게 산지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좋은 가격 받는 지역들이 좀 따로 있나요? 이제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단지화되어 있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동하고 남해 쪽에도 일부 재배 농가들이 있긴 한데 사실 고사리는 어느 그 지역이나 이런 게 이렇게 특정 지어지는 게 아니고 네. 전국적인 어디서나 누가 더 선별을 잘하고 상품화를 잘해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좀 어때 그 작황 상태는 좀 양호한 편이에요? 올해 이제 일교차가 밤하고 낮하고 일교차가 좀 심하다 보니까 좀 커요. 네. 평년 대비해서 좀 품질은 다소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교차가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좀 온난하게 좀 따뜻해야만이 유지돼야만이 잘 자라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좀 뭐 최근에 이 고사리 관련돼서 어떤 뭐 새로운 소식 올라온 게 좀 있나요? 최근에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예전에는 이제 거의 자연 채취량이 많다고 보면 요즘은 이제 고사리도 재배 농가가 좀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배를 함과 동시에 이제 또 건조기가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좀 건조 비율이 좀 많아진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여전히 뭐 산나물의 왕 지금이 제철이에 우리가 서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뭐 고사리 소비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맘때 좀 많이들 찾고 있는 게 또 나물이기 때문에 중도매들의 구매력도 그럼 괜찮은 편인 거죠? 네, 중도메인 구매력은 우리 이제 전통 또 나물이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고사리의 식감, 맛, 그다음에 어떤 또 영양소 이런 뭐라 그럴까 뼈에도 좋고. 아유, 몸에 그다음에, 좋아요. 네. 네. 이게 또 이 면역력에도 좋고 맛도 좋고 하다 보니까 구매력은 꾸준한 편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중도맨들이 우리 고사리 좀 팍팍 사줘야지 우리 농가에서 네. 힘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뒤에 좀 고사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 좋은 가격 받는 우리 고사리 특징 한번 좀 살펴볼게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좀 네. 보여주세요. 아, 네, 네. 네.
아, 좋다. 예. 지금 이제 고사리를 보면 얘는 좀 늘씬하죠. 이렇게 쭉쭉 뻗었죠. 이뻐요. 네, 예. 이쁘고 가지런하고 그다음에 통통하고 네네. 축도 길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걸 좀 보시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굵은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좀 꾸불꾸불하고 약간 위쪽도 보시면 좀 많이 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세로 본다 그러면 이런 게 보통 한 18,000-19,000원대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하면 네. 이쪽에 거는 한 3,000-4,000원대 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반드시 이제 이렇게 박스 작업할 때 좋은 거하고 안 좋은 거하고는 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선별을 해주시는 게 좋은 시세를 받아가는 좀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네. 요거 하나 여기 그냥 이렇게 뚝 걸쳐줘도 네. 이게 좀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게 한두 개만 이렇게 걸붙여 있어도 예. 좀 물건이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못해 보이는데 이걸 이렇게 딱 세 개만 다시 드러내면 물건이 감촉같이 아주 좋잖아요.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선별이 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네. 한눈에 봐도 저렇게 그냥 내신에게 쭉쭉 뻗은 건 정말 좋은 시세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좀 출하 시에 좀 주의할 점 좀 끝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김 회장님. 예. 네, 출하할 때 주의할 것은 뭐 다른 건 없고 요즘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일단 품온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습기가 없잖아요. 네, 네. 습기를 좀 충분히 제거해서 포장을 해주시는 게 주의할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습기 제거 이거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산나물에 있어서는요. 네, 4, 5월 중순까지 지금 이맘때 우리 고사리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 맛도 가장 좋다고 합니다. 주말에 나들이 가시면서요, 또 우리 고사리 소비 안 될까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때 좀 우리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건강에도 좋고 또 부모님들이 또 이제 가정의 달인데 또 이제 부모님 애들도 있지만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고사리 뭐 그래도 다음 주도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가격 떨어져도 소폭 하락입니다. 네, 그래서 뭐 걱정할 정도의 가격은 아니니까 삼나물의 왕인 우리 고사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상 고사리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제 옆에는요. 네, 경매사 원상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고사리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관님, 고사리 최근 소비 흐름이 어떤가요? 예, 그 고사리는 이제 외식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한 37% 정도 되고 이제 가정에서 소비되는 게 한 63% 정도 됩니다. 주로 이제 무침이나 볶음, 탕순으로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나고요. 네. 특히 이제 가정에서 고사리 구매 횟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특히 그 고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 때 추석 명절은 2월하고 9월이 소비가 네. 많고 네. 나머지 시기에는 커다란 소비 변화가 없는데 요즘 들어 좀 특징적인 게 2월하고 9월 설하고 추석이 있는 때에 소비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게 아닌가 싶고요. 소비자가 특히 이제 말린 고사리로 구매하는 경우가 한 60%,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삶지 않고 생고사리로 구매하는 경우도 한 40% 정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명절에 가장 소비가 좀 큰 품목이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좀 줄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나요? 예, 고사리는 이제 사실은 그 소비가 대부분 감소하고 있는데요. 네. 구매 수가 가장 적은 경우는 이제 소득계층으로 보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한 중산층 정도, 저소득층에 가깝겠죠. 네. 이런 이제 소비층에서 이제 감소폭이 가장 크고요. 연령층으로 보면 50대 이상에서 구매가 가장 많고 40대에서 구매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2010년부터 소비자 조사를 해왔었는데 10년 전에는 사실은 30대가 가장 적고 40대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게 이제 10년 동안에 딱 옮겨온 듯한 이런 성향을 나타내서 네. 이런 추세를 보면 앞으로도 고사리 소비는 당분간 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들이 어디서 이제 고사리를 구매하고 있나요? 예, 고사리는 이제 주로 슈퍼마켓하고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많이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열무같이 고사리도 이 두 곳에서 한 83% 정도를 구매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제 생산 현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사리 생산 현황 어떤가요?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고사리 생산량이 11,000톤 정도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특히 귀농인들이 이제 고소득 작물이라는 이제 인산물로서 인식을 많이 하면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한 35%로 가장 많고요. 네. 그다음에 경남, 전북 순으로 이제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위 3개도가 한 85% 정도를 생산하고 그렇군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방금 연구원님 저희랑 이야기 나누시다가 중국산 고사리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외국산 고사리 수입 현황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소비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줄면서 국내산 생산은 좀 늘었고 이제 그 가운데 수입도 조금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빈도는 높습니다. 네.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사리 구입 빈도에서 이제 외국산이 약간 3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0년도에 조사했을 때 한 14.5% 정도 저 중국산 고사리였었으니까 상당히 네. 지금 그 수입산 고사리가 뭐 일반 가정에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고사리 소비량이 많은 이제 외식업체나 가공업체 쪽에서 수입 그 고사리에 대한 이용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게 특징이고요. 네. 현재 수입되는 고사리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중국에서 마른 고사리를 2018년도 기준에 1,477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마른 고사리를 물에다가 다시 불려서 환원을 시키면 신선 고사리로 환산하면 10배 정도가 돼서 한 14,000톤 정도 예. 수입이 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말린 고사리보다는 아예 삶아서 삶아서 물에 담은 채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고사리들도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수입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국산의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현재 이제 우리 수입산 고사리가 한 58.6%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격도 수입산 고사리가 국내 가격보다는 5배 가까이 쌉니다. 네. 그러니까 국산 고사리가 한 5배 정도 비싸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수입산 고사리가 국내산 고사리에 미치는 가격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외식업체나 가공업체 같은 건 특히나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게 국산 고사리하고 수입산 고사리의 가격 차이는 점점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저희들이 일반 유통업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국산 고사리가 중국산 고사리보다 한 2배 정도 비싼다면 경쟁력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니까요. 사실은 지금 5배에서 2배까지 줄어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죠. 앞으로도 아마 가격 격차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가격 격차는 좀 나지만 국내산 고사리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이것은 이제 저희 청이 아니라 이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좀 빌려보면요. 네. 그 소비자가 고사리를 구매할 때 이제 원산지를 중시하는 정도하고 안전성을 중시하는 정도가 한 92~93% 정도로 되게 높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그런 안전성이라는 것을 강조한 국산 고사리의 프리미엄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사리를 좀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좀 삶아서 출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사리를 아예 가정용 편의식처럼 아예 네. 삶아서 양념까지 해서 소비자에서 그냥 데워서만 먹을 수 있는 정도 이런 간편식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사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316원입니다. 이 가격 어제보다 8원 떨어진 가격이고요. 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17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80원 더 떨어졌네요. 네, 쌀 2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52,793원에 판매됐습니다. 이 평균가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축산물 소매가 알려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7,804원에 판매됐고요. 한우 불고기는 4,210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1,933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은 1,858원이었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좀 후덥지근했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네. 주말에도 기온이 크게 올라서요. 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대기질이 나빠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마스크 꼭 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환절기 건강 관리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구관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마스크 꼭 감사합니다. 착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돌나물, 고구마, 또 딸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